스토리가 공개됐다면서요? 네, 저 같으면 이렇게 남한, 북한의 인기가 많으면 팬클럽을 보유하고 있으면 좀 나가서 인기를 실감하고 싶을 텐데 정작 주로 집에서 TV를 보는 일상을 즐긴다고 전해졌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근데 만나자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친구들 몇 있는데 네네. 그 친구들도 뭐 서로 뭐 사업하고 뭐 바쁜 친구들이라 네. 전화 통화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좀 보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근데 드라마 같은 거는 계속 봐야 되잖아요. 네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틀다가 지나가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게 되고 뭐 저는 그 개인적으로 아프리카를 한번 갔다 와서 그 동물에 대한 그 프로그램 동물농장도 자주 보고요. 동물농장 저 신동엽 나오는 거요? 네네. 아, 그거 보세요? 아 보죠. 저희 앞집에 살아요. 네. 조용필 씨의 일상, 본인은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부원장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요? 저는 정주영 회장하고도 아침 식사를 같이 생전에 같이 먹은 적이 있거든요. 아, 부원장께서 직접요? 예. 근데 정주영 회장이나 아니면 피델 카스트로나 사람 사는 돈은 거기서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용필하면 뭔가 계속 노래만 부를 것 같고 계속 유명한 사람들만 만날 것 같은데 저도 뭐 피델 카스트로도 보고 뭐 조용필 씨 하는 거 정주영 씨 밥 먹는 것도 아침에 그냥 시금치 나물에 된장국 끓여서 평범하게 먹는 거 보고 아 어떻게 그렇게 드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하루에 6끼를 먹을까? 내가 하루에 3끼를 스테이크를 먹을 줄 알았나? 그래서 아 사람 사는 게 거기서 거기구나 비슷비슷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용필 씨의 데뷔 50주년 기자회견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자, 이제 북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서요. 사실 이 단어를 굉장히 강조해 왔었는데 북한이 요즘에 이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긴 걸까요? 먼저 영상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 주체 핵강국으로 위용 떨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당당한 핵 보유 강국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이룩한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쟁취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역사적 승리라고 엄숙히 선언하셨습니다. 네,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북한이 툭하면 핵 보유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북한 매체나 이런 데 보면요. 부원장 보시면 이게 그런 핵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또 더 중요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니까 상황 관리를 조금 하는 것 같고 네. 뭐 조금 그 4월 9일 날이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된 25주년 기념일이거든요. 예. 그런 기념일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를 세지 않고 예. 핵소리도 안 했다는 거 보면 뭔가 북한이 상황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근데 그저께죠. 4월 9일이 사실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날이었다고 하는데 좀 조용히 넘어간 것 같아요. 이 데스크가 4월 9일의 의미를 좀 정리해 보셨죠? 네, 부원장께서 잠깐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북한이 최근에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북한에서 4월 9일이란 그제죠, 그제 이틀 전입니다. 4월 9일이란. 그 가운데 이제 김정일이 딱 등장해 있는데요. 생전에 김정일의 직책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노동당 총비서 이렇게 있었는데요. 하나가 더 있었죠. 보시죠. 자, 4월 9일이 등장하죠. 1993년 4월 9일 김정일은요. 국방위원장에 추대가 됩니다. 93년 4월 9일. 그래서 제가 4월 9일이란 이런 제목을 붙였던 건데요. 다음 화면 주실까요? 자, 조용히 넘어간 4월 9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해 4월 9일에는 북한에서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를 기념하는 이런 중앙보고대회가요.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북한에 보세요. 이렇게 이게 주석단 같은 데 보면은 뭐 북한에서 좀 직책이 있다 싶은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성대하게 중앙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자, 작년이 국방위원장 추대 24주년이었거든요. 그럼 올해는 25주년이겠죠? 그런데 올해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를 뭐
기념하는 이런 중앙보고대회가 열렸다는 소식이 지금 북한 내에서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평양의 광장에서 주민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이렇게 춤을 추는 무도회 정도의 행사만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요? 보십시오.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꺾어지는 해의 기념식입니다. 이번 일이 25주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북한에서는 보통 이렇게 꺾어지는 해에 굉장히 행사를 그럴듯하게 크게 하는데 꺾어지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앙보고대회나 이런 기념식 두 글자 패스 안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중앙보고대회 이 패스는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꺾어지는 해에 김정일이 국방위원장 추대를 했는데 기념식을 안 했다? 이거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자,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핵 관련 언급은 전혀 없을모 전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원장 조금 더 부원장께서 좀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꺾어지는 해 25주년, 30주년, 예. 35주년, 40주년은 북한에서 굉장히 크게 세는 명절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 기억으로도 꺾어지는 해에 저런 그러니까요. 중요한 행사를 안 한 것은 처음이고 그러면 4월 9일 날이나 4월 10일 날에 예. 정론에라도 김정일 위원장의 가장 큰 업적은 핵 기술을 발전시킨 거다. 이렇게 나옴직한 노동신문 논설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핵도 이야기를 안 하고 김정일의 업적도 이야기 안 하고 24주년 행사도 크게 했는데 25주년 행사를 안 했다는 것은 북한이 뭔가 노리는 것이 분명히 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군중들이 모여서 춤추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무도회 그냥 정도. 예. 평화로운 나라다. 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진정성은 이제 미국 남북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알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북한이 좀 예년과는 많이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최근에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하나 있다면서요? 네, 열병식 대신에 친선 예술 축전이라고 해서요. 이제 매년 좀 진행이 되는 게 있는데 김일성의 생일이죠. 태양절 4월 15일을 전후해서 열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지난해 어떤 포스터인데요. 그래요? 4월에 본 친선 예술 축전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뭐 예술 공연 그리고 이제 뭐 마술쇼 이런 것들도 펼쳐지는데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해외 국가들을 좀 초청을 해서 예술 공연 단체들이 모두 모여서 저렇게 불꽃놀이도 거대하게 성대하게 치러지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이제 4월마다 열리는 그런 이제 마술쇼와 묘기, 불꽃놀이 이런 것들을 하는 행사인데 아마 올해에도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도 4월 15일쯤 해서 저런 행사들이 좀 펼쳐질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저 친선 예술 축전에 그 뭐 외국인 가수들도 참가한 적이 있죠, 강 기자?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가수도 뭐 출전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보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체제 선전에 활용한다고도 그렇군요. 하는데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이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금발과 파란 눈의 외국인이 북한 말을 써가면서 그러네요. 체제 선전을 한다는 것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고 저도 참 특이하네요. 낯설게 보이는데요. 예. 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북한 관련 연구소 책임자라고 좀 밝힌 그 페루 여가수도 뭐 방금 전에 보셨겠지만 이 다음 화면에 잠깐 보셨던 그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관련해서 상당히 체제 선전을 하는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친선 예술 축전 부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뭐 굉장히 외국인 가수들도 초청을 하고 이번에도 굉장히 좀 크게 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4월 달에 평양에서 진행되는 외국인 상대 행사 중에서 제일 큰 행사가 그래요? 4월 이범 친선 예술 축제입니다. 친선이라고 붙었다는 건 북한 사람이 참가하는 게 아니고 예. 외국 가수들을 불러다 하는데 이제 주로 비행기 티켓이랑 다 보내가지고 고려 호텔에 이렇게 묵게 하면서 이제 상금도 걸고 선물도 걸고 그래서 이기면 오메가 시계도 선물로 주고 이러는 그렇습니까?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기 갈 때 꼭 북한 노래, 김일성, 김정일하고 연관된 노래를 조선말로, 북한말로 부르도록 연습을 한두 달 시켜가지고 예. 와서 저렇게 부르면 북한 평양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외국인들이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우리말로 부를 정도면 얼마나 위대하냐. 이게 이제 북한 프로파간다입니다. 그렇군요. 저것도 하나 이제 선전 도구로 활용하는 것 같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친선 예술 축전에 요즘에 북중 관계가 굉장히 이제
북중 관계가 이제 밀월 관계에 다시 접어든 듯한데 이 친선 예술 축전에 중국 예술단이 참가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로 이제 확정적으로 알려졌는데 숭타오 중국 대외연락부장이 예술단을 이끌고 방북해서 친선 예술축전에 참가한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숭타오 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김정은이 방중을 했을 때 열차까지 이제 뭐 마중을 나가기도 했었고 단둥역까지 나가서 배웅을 하고 뭐 특별열차에서 함께 두 사람이 대화 나누는 것까지 공개됐던 그런 인물인데요. 이번에 어쨌든 예술단을 파견하고 직접 이끌고 간 걸 보니까 뭐 사실 김정은을 좀 만날 가능성 같은 것도 좀 점쳐지기도 하고 북중 간의 메시지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이제 북중 관계가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일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예술단이 이제 모레 평양에 도착한다는 보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예술단이 평양을 방문해서 어떤 공연을 펼치게 될지 사뭇 궁금해지는데요. 관련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When was the last time something was so beautiful? It moved you to tears. So masterful, it left you in awe. So powerful, it changed how you saw the world. This season, we invite you to rediscover the power of art. Shen Yun, an all-new program for 2018. 네, 중국 예술단의 이제 공연 모습을 잠깐 만나봤는데 이번에 부원장께서도 중국 예술단이 이렇게 공연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뭐 중국 베이징에 가서 봤고 예. 평양에 들어온 중국 예술단의 공연들 4월의 봄 축전 공연도 여러 번 봤는데 평양에서 중국 예. 예술단 공연하는 걸 직접 보셨어요? 직접 4월의 봄 축전 때 이제 아. 중국 예술단들이 들어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도 췄는데 이제 북한 노래도 잡아놓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 같은 것도 잡아놓고 예. 이제 주로 북중 친선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들도 있고 노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번에 지금 숭따오 대외연락부장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숭따오 대외연락부장은 지난해 11월 달에 평양에 시진핑이 특사로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맞습니다.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돌아갔던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 때 단동에서 맞이해서 베이징까지 갔다가 베이징에서 기차 타고 단둥역까지 오면서 둘 사이에 친분 관계를 많이 쌓았을 겁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공연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1983년도 김정일 위원장이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갔던 것들도 기록 영화를 만들고 보이면서 예. 거기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 시중신 부총리 모습도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랬죠. 그것들을 다시 편집해서 보내는 거 보면 북한과 중국과는 완전히 어떤 얼음장도 없는 것처럼 예. 현재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예술단이 이제 모레 평양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그 중국 예술단의 공연 영상도 저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4시 48분 33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 주체 핵강국으로 위용 떨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당당한 핵 보유 강국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이룩한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쟁취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역사적 승리라고 엄숙히 선언하셨습니다. 네,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북한이 툭하면 핵 보유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북한 매체나 이런 데 보면요. 부원장 보시면 이게 그런 핵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또 더 중요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니까 상황 관리를 조금 하는 것 같고 네. 뭐 조금 그 4월 9일 날이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된 25주년 기념일이거든요. 예. 그런 기념일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를 세지 않고 예. 핵소리도 안 했다는 거 보면 뭔가 북한이 상황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근데 그저께죠. 4월 9일이 사실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날이었다고 하는데 좀 조용히 넘어간 것 같아요. 이 데스크가 4월 9일의 의미를 좀 정리해 보셨죠? 네, 부원장께서 잠깐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북한이 최근에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북한에서 4월 9일이란 그러니까 그제 이틀 전입니다. 4월 9일이란. 그 가운데 이제 김정일이 딱 등장해 있는데요. 생전에 김정일의 직책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노동당 총비서 이렇게 있었는데요. 하나가 더 있었죠. 보시죠. 자, 4월 9일이 등장하죠. 1993년 4월 9일 김정일은요. 국방위원장에 추대가 됩니다. 93년 4월 9일. 그래서 제가 4월 9일이란 이런 제목을 붙였던 건데. 하는 것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고 저도 참 특이하네요. 낯설게 보이는데요. 예. 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북한 관련 연구소 책임자라고 좀 밝힌 그 페루 여가수도 방금 전에 보셨겠지만 이 다음 화면에 잠깐 보셨던 그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관련해서 상당히 체제 선전을 하는 노래를 많이 불러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친선 예술 축전 부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뭐 굉장히 외국인 가수들도 초청을 하고 이번에도 굉장히 좀 크게 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4월 달에 평양에서 진행되는 외국인 상대 행사 중에서 제일 큰 행사가 4월 이범 친선예술축제입니다. 친선이라고 붙었다는 건 북한 사람이 참가하는 게 아니고 예. 외국 가수들을 불러다 하는데 이제 주로 비행기 티켓이랑 다 보내가지고 고래 호텔에 이렇게 묵게 하면서 이제 상금도 걸고 선물도 걸고 그래서 이기면 오메가 시계도 선물로 주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기 갈 때 꼭 북한 노래 김일성, 김정일하고 연관된 노래를 조선말로, 북한말로 부르도록 연습을 한두 달 시켜가지고 예. 와서 저렇게 부르면 북한 평양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외국인들이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우리말로 부를 정도면 얼마나 위대하냐. 이게 이제 북한 프로파간다입니다. 그렇군요. 저것도 하나 이제 선전 도구로 활용하는 것 같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친선 예술 축전에 요즘에 북중 관계가 굉장히 이제 밀월 관계에 다시 접어든 듯한데 이 친선 예술 축전에 중국 예술단이 참가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로 이제 확정적으로 알려졌는데 숭타오 중국 대외연락부장이 예술단을 이끌고 방북해서 친선 예술축전에 참가한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숭타오 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김정은이 방중을 했을 때 열차까지 이제 뭐 마중을 나가기도 했었고 단둥역까지 나가서 배웅을 하고 뭐 특별열차에서 함께 두 사람이 대화 나누는 것까지 공개됐던 그런 인물인데요. 이번에 어쨌든 예술단을 파견하고 직접 이끌고 간 걸 보니까 뭐 사실 김정은을 좀 만날 가능성 같은 것도 좀 점쳐지기도 하고 북중 간의 메시지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이제 북중 관계가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일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예술단이 이제 모레 스토리가 공개됐다면서요? 네, 저 같으면 이렇게 남한, 북한의 인기가 많으면 팬클럽을 보유하고 있으면 좀 나가서 인기를 실감하고 싶을 텐데 정작 주로 집에서 TV를 보는 일상을 즐긴다고 전해졌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근데 만나자고 그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친구들 몇 있는데 그 친구들도 뭐 서로 뭐 사업하고 뭐 바쁜 친구들이라 네. 전화 통화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좀 보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근데 드라마 같은 거는 계속 봐야 되잖아요. 네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틀다가 지나가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게 되고 뭐 저는 그 개인적으로 아프리카를 한번 갔다 와서 그 동물에 대한 그 프로그램 동물농장도 자주 보고요. 동물농장 저 신동엽 나오는 거요? 네네. 아 그거 보세요? 아 보죠. 저희 앞집에 살아요. 네, 조용필 씨의 일상 본인은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부원장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요? 뭐 저는 정주영 회장하고도 아침 식사를 같이 생전에 같이 먹은 적이 있거든요. 아, 부원장께서 직접요? 네, 예. 근데 정주영 회장이나 아니면 피델 카스트로나 사람 사는 돈은 거기서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용필하면 뭔가 계속 노래만 부를 것 같고 계속 유명한 사람들만 만날 것 같은데 저도 뭐 피델 카스트로도 보고 뭐 조용필 씨 하는 거 정주영 씨 밥 먹는 것도 아침에 그냥 시금치 나물에 된장국 뿌려서 평범하게 예. 먹는 거 보고 아 어떻게 그렇게 드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하루에 6끼를 먹을까? 내가 하루에 3끼를 스테이크를 먹을 줄 알았나? 그래서 아 사람 사는 게 거기서 거기구나 비슷비슷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용필 씨의 데뷔 50주년 기자회견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자, 이제 북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서요. 사실 이 단어를 굉장히 강조해 왔었는데 북한이 요즘에 이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긴 걸까요? 먼저 영상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핵도 이야기를 안 하고 김정일의 업적도 이야기 안 하고 24주년 행사도 크게 했는데 25주년 행사를 안 했다는 것은 북한이 뭔가 노리는 것이 분명히 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군중들이 모여서 춤추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무도회장도, 예. 평화로운 나라다. 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진정성은 이제 미국 남북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알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북한이 좀 예년과는 많이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최근에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하나 있다면서요? 네, 열병식 대신에 친선 예술 축전이라고 해서요. 이제 매년 좀 진행이 되는 게 있는데 김일성의 생일이죠. 태양절 4월 15일을 전후해서 열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지난해 어떤 포스터인데요. 그래요? 4월에 본 친선 예술 축전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뭐 예술 공연 그리고 이제 뭐 마술쇼 이런 것들도 펼쳐지는데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해외 국가들을 좀 초청을 해서 예술 공연 단체들이 모두 모여서 저렇게 불꽃놀이도 거대하게 성대하게 치러지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이제 4월마다 열리는 그런 이제 마술쇼와 묘기, 불꽃놀이 이런 것들을 하는 행사인데 아마 올해에도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도 4월 15일쯤 해서 저런 행사들이 좀 펼쳐질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저 친선 예술 축전에 그 뭐 외국인 가수들도 참가한 적이 있죠, 강 기자?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가수도 뭐 출전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보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체제 선전에 활용한다고도 하는데요. 그렇군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이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금발과 파란 눈의 외국인이 북한 말을 써가면서 그러네요. 체제 선전을 한다. 다음 화면 주실까요? 자, 조용히 넘어간 4월 9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해 4월 9일에는 북한에서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를 기념하는 이런 중앙보고대회가요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북한에 보세요. 이렇게 이게 주석단 같은데 보면은 뭐 북한에서 좀 직책이 있다 싶은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성대하게 중앙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자, 작년이 국방위원장 추대 24주년이었거든요. 그럼 올해는 25주년이겠죠. 그런데 올해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를 뭐 기념하는 이런 중앙보고대회가 열렸다는 소식이 지금 북한 내에서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평양의 광장에서 주민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이렇게 춤을 추는 무도회 정도의 행사만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요? 보십시오.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꺾어지는 해의 기념식입니다. 이번 이제 25주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북한에서는 보통 이렇게 꺾어지는 해에 굉장히 행사를 그럴듯하게 크게 하는데 꺾어지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앙보고대회나 이런 기념식 두 글자 패스 안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중앙보고대회 이 패스는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꺾어지는 해에 김정일이 국방위원장 추대를 했는데 기념식을 안 했다? 이거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자,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핵 관련 언급은 전혀 없을 전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원장 조금 더 부원장께서 좀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꺾어지는 해 25주년, 30주년, 35주년, 40주년은 북한에서 굉장히 크게 세는 명절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 기억으로도 꺾어지는 해에 저런 중요한 행사를 안 한 것은 처음이고 그러면 4월 9일 날이나 4월 10일 날에 정론에라도 김정일 위원장의 가장 큰 업적은 핵 기술을 발전시킨 거다. 이렇게 나옴직한 노동신문 논설